국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민선 8기 김명기 군수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횡성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일하던 박모 씨 등 6명이 2022년 12월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부당해고라며 2023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며 시작이 됐습니다. 쟁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박모 씨 등을 채용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해야 되느냐 여부였지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제4조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 조항일 텐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서 일단락이 되나 싶었으나 횡성군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횡성군이 승소함으로써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 당사자인 김정숙 씨와 이들의 투쟁에 대해서 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횡성시민연대 강영일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송의 경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켜보셨던 우리 강영일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횡성군청 기간제 근로자들 부당해고 원직 복직 투쟁은 22년도 말 12월까지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23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또 새로 채용도 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었는데 6분이 무려 있었고 6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돼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끊어지니까 좀 부당하다고 해서 억울한 면이 있죠. 굉장히 다들 2년 동안이라는 기간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고용 조건으로 채용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막막했죠. 그래서 그 억울하고 좀 부당하다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또 연대하고 지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건 이외에 또 다른 소송건이 뒤를 이어서 진행됐다고요? 저희 2023년 거 말고 2024년 거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채용된 근로자들,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로자들 두 건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네.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긴 소송에 또는 긴 병에 참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오랫동안 또 이 버겁기만 한 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투쟁을 쭉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소송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2023년 1월 달부터 진행하면서 저희 2년 동안에 일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군에서 자체 내에서 저희를 다 제의를 시켰고, 그래서 2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다가 행정소송하면서 제가 이제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그간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자, 횡성군이 기간제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얼핏 보기에는 이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횡성군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과 원직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불사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공직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 소송에 들어가는 예산들,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같은 상급기관, 행정기관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했었고, 그 원직 복직을 명령을 했고,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도 행정소송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직사회에서의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심까지는 봐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거는 좀 억지죠. 초심에서의 행정기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만 해도 인정하고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충분히 무기각시 전환시키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행정소송까지 이르면서 이행 강제금까지 물으면서까지 이러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에 만연되어 있는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소송이 진행은 굉장히 길게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보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아니면은 다음에 누군가는 하겠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묻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1심에서 어찌됐건 그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어요. 물론 뭐 중노위에서 최종적으로 심판 결정은 부당해고로 결정이 났고요. 또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고법에서는 또 그 행정군청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저는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면서 저희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소송을 뭐 어렵게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 겪는 심적인 고통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행정군에서 이렇게 그 해당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인 소송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여론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권력인 행정 권력은 굉장히 거대한 권력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리한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역의 여론을 조성을 할 적에 여론을 만들고 그럴 적에 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더 2중 3중으로 가해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은 어떤 근거도 없고 이런 건데 대부분 근무할 때 불성실했다거나 뭐 이 사람 인성이 나쁘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든 이런 말까지 지역의 말을 흘리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미 근무하고 있을 때 제재가 있어야 될 거고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정말 숨지고 열심히 일했던 기간제들인데 이러고 나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나니까는 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어찌되었건 지금 2심 진행되고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간의 근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고용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민사권 관리 차원에서 뭐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반복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평온하게 근무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계약이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만료되는 시점에 이렇게 그러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2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첨예하게 다툼이 되고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군청에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행정군청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하면서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끊어왔고
이듬해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새로운 계약이었다라는 게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거고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2년 8월까지도 기간제 2년 기간을 만료했고 무계약직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3년도부터 이 태도가 바뀐 거거든요.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또 저도 기간제로 근무를 했었고 무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근무를 했고 근데 그 이전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무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조치가 됐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23년도 들어서 태도가 행성군청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매년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행성군청의 주장이고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똑같았고 당시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상황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 1심까지는 그 부분을 정확히 봐줬던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2차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른바 이제 갱신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기존의 관행이 그래왔고 네. 또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채용을 담당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그 정해진 요식 절차였다. 채용 공고를 내고 또 면접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군에서는 행정적인 실수라고 반복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에도 그랬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근무를 하셨던 거고 전형 절차에 응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2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소송에 임하는 그 각오라든지 혹시 뭐 그런 것들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10명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들 이제 조금 이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법원 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솔직히 얼마 전에 저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속행 불이익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 없이 그냥 진행 없이 기각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10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들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서 이제 승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듯 그 장기간의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이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에게 힘내어 주시고 또 연대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하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방자치행정이 좀 합리적이고 친국민적인 입장에서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도 행성 국민이고요. 우리 주민입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더군다나 지역이 소멸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되고 지금 시점에서 이 청년들이 아닙니까?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안착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자치행정의 주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계약직 전환해서 몇 명 정도 더 정상적으로 근무시킨다고 해서 횡성군의 예산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까요? 횡성군의 자치행정이 흔들릴 만큼 근간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위태로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성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주시고 좀 올바른 길로 이렇게 좀 자치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앞으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뭐 여의치 않다, 뭐 힘들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설명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로 인해서 저희가 행성시민연대에서 도움을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다렸던 만큼 좋은 소식으로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돼서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현님도 그 지금까지 이 소송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뭐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옆에서 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횡성 국민들을 향해서 횡성군청에서 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 횡성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올바른 일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횡성에서 살 수 있기를 좀 기원해 주시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권력이 이런 약한 청년들, 힘없고 약한 청년들에게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횡성 시민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활동도 우리 횡성 시민연대 활동도 계속 관심 갖고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횡성 군수의 후한무치함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선 8기 횡성 군수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이 부자 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입니다. 자, 국민이 이렇게 그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서 힘든 상황을 겪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영일 같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편이 되어서 어깨를 내주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의 딸,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땅에 그 노동자들이 눈물 짓지 않도록 그런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 모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